요즘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안전한 투자처 부업 찾는 경우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틈을 타서 새로운 사기 사건들이 발생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수법도 가지각색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또 피해 방지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꼭 이렇게 살기 팍팍해지면 꼭 이런 일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데 이 안타까운 사기 사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전세 사기. 최근에 이거 사건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약 138억 원을 편취한 전세 네. 사기 일당 구모 씨와 변모 씨에게 1심에서 각각 10년형과 6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당히 중형인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무자본으로 갭 투자하는 형식의 전세 사기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본인들이 모든 이익을 취하고 네. 하락하게 되면 모든 그 피해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검찰에 따르면요,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일대에서 다가구 원룸형 주택 4채를 가지고 이렇게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에게 선고된 형들을 보면 굉장히 중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사기와 관련되는 형들이 이와 같이 중형들이 좀 선고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요즘에 그 재테크 수단으로 이제 미술품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미술품 하면 이제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금 없이 증여하는 목적으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술품도 사실 잘못하면 손해 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30, 40대들은 미술 작품 자체를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미술품을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만 생각해서 접근하면 손실을 좀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술품의 경매 시스템 때문인데요. 이 미술품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경매 회사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이 수수료가 굉장히 고율입니다. 약 20%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오. 1,000만 원짜리 작품을 내가 낙찰받기 위해서는 1,2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예. 것이죠. 그 이후에 만약에 이 그림의 작품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예. 위탁으로 또 경매에 붙이는 경우에도 또 이때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하하. 가령 뭐 작품이 500만 원이 올라서 위탁을 맡겼는데 수수료 그 20%를 지급하고 나면 내 손에 떨어지는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 경매 구조가 경매 회사의 수익을 취하는 구조이지 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많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미술품을 단순히 주식처럼 투자했다가는 손실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주의와 경고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미술품 자체에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살 때는 굉장히 유행에 따른 작품이었지만 이 유행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또 낙찰이 잘 되지 않거나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판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 CG 나온 게 A 아트 갤러리 저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제가 미술 작품 투자에 대해서 설명한 네. 것은 결국에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또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미술 작품에 투자하면 고율의 어떤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꾀해서요. 예. 지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아트테크 업체 대표를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요, 미술 작품에 조각 투자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저작권 수익을 받는데 해당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의 업체와 계약 중인 굉장히 고가의 작품을 방송국이나 아니면 전시회 같은 곳에 협찬하고 그 대가로 저작권 수익을 많이 받게 되는데 해당 그 수익금을 배당해주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실제 투자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업체는 심지어는 유명 작가와 어떤 작품 계약을 한 것처럼 홍보하기도 하고요.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떤 미술 작품 그 온라인 플랫폼과 MOU를 체결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재연 배우들을 동원해서 후기 영상글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금 수사 결과 이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경찰은 이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아직도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피해 금액과 규모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그놈의 MOU. 아유. 좌우지간 뭐 해먹는 대로 꼭 MOU가 등장해요, 보면은. 근데 최근에 보니까 처음부터 뭐 비교적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건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소액 그러니까 부업 사기 극성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남는 시간에 좀 부업이라도 해볼까 하는 사람들을 사기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뭐 흔히들 지금 뭐 SNS 광고를 통해서 예. 집에서도 쉽게 뭐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 있다, 아르바이트가 있다 이런 광고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예, 것 맞아요. 같습니다. 진짜 받아봤어요. 예. 예. 네,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유행처럼 늘어난 부업인데요. 온라인 거리 사기 중에서 쇼핑몰 부업이 가장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 쇼핑몰 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을 하나 구매한 이후에 구매를 인증하고 후기글을 남기고 나서 네. 해당 그 제품을 환불 신청하면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고 여기에 더해서 댓글 아르바이트 비용처럼 수수료를 더 지급해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나 주부들 그래서 뭐 소액의 어떤 용돈이라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이 해당 부업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자신들은 댓글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품 구매는 본인 돈으로 해야 되고. 맞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물품을 실제로 내가 구매를 하고 인증글을 남겼더니 환불을 실제로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꾸준히 해당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이 업체에서는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품을 대규모로 구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율이 더 높기 때문에 대규모로 구매해라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뭐 한두 개의 물품들을 계속해서 구매하고 환불의 어떤 절차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업체를 특별하게 의심하지 못하고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이제 잠수를 타게 되는 뭐 이런 형국인데요. 실제적으로 뭐 저와 함께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는 뭐 사무실에서도 이 해당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뭐 경찰이나 공무원분들도 이런 부업에 임하시다가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경찰까지도. 네, 그만큼 이렇게 신뢰와 한심을 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부업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네. 온라인 광고를 몇 초 정도 시청을 한 다음에 그걸 인증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 작게는 몇천 원, 뭐 많게는 만 원까지 이렇게 뭐 지급을 해주겠다. 그럼 뭐 커피값이라도 벌기 위해서 또 하는 거죠. 그냥 성실하게 이런 미션들을 또 수행해낸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해서 이들에게 또 다른 사기로 접근하는 예.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예. 굉장히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이런 좋은 상황이 나한테 발생하지 싶으면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사기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잘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보호를 받는 영역도 있지만 보호가 또 미진한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기의 유형이나 수법이 굉장히 뭐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따라잡기가 좀 버거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굉장히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면 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조를 좀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 사기의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네. 했을 때 은행에 바로 전화를 하면 네. 내 계좌에서 지금 당장 돈이 출금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고 네. 또 내가 어떤 계좌에 이미 돈을 보냈다라고 하면 예. 해당 계좌가 지금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인 것 같으니까 예. 출금을 막아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해당 임시 조치를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네. 이건 피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스스로도 의심스러우면 임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구제 수단으로 근거 법령이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통신 사기의 범위에 부업 사기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법이 어떤 그 용역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뭐 제품의 뭐 대가로서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에는 통신 사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압류를 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제 방법을 모색해 줄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을 환급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일부 피해자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차라리 뭐 잊고 사는 게 더 마음 편하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좀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어야지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런 부업 사기 같은 경우는 결국엔 법적인 어떤 허점들을 노리는 사기의 유형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떤 법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한 이후에 어떤 통장의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네. 경찰서에서도 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도 마땅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또 부업사기 같은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당한 사람이 부주의했다라는 인식도 팽배하기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이것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제도 개선도 좀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까 뭐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는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설명하시면서 징역 10년 중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법조계에서의 어떤 인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뭐 간땡이가 작아서 사기도 못 칠 사람 입장에서는 아닌 말로 전세 사기 쳐서 한 100억 벌었다 치고 10년이면은 1년에 10억인데 그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면 또 세금으로 매겨줘 재워줘. 그거 중형 맞습니까 그거? 뭐 우리나라 법 체계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수백 년, 징역 수백 년도 이렇게 나오고. 선고되기도 하는데 예.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징역 10년이다 했을 때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형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부업 사기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결국에는 뭐 수사기관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도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네. 잡는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하지 않아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원금 보장 그리고 아하. 고수익 보장과 같은 멘트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익률도 보장해주지 않는데 이것들 보장해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데 네. 이 거짓말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리딩방 사기, 뭐 쇼핑몰 사기 뭐 이런 네.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에서 링크를 하나 주고 어떤 그 링크에 접속을 하게 만드는데 그 사이트 아래 하단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해당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사기 업체인지 한번 조회를 해보고 싶잖아요. 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만약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하시면 이거는 사기 업체가 아닌가 유령 업체가 아닌가 의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하시지 말도록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딩방 관련해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히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씁니다만 그 유명인들 사진 띄워놓고 맞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도 한번 당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슨 손모가지 걸고 뭐 건다는 놈들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이 종목 사시면은 뭐 얼마 만들 수 있고 하는 것들 썸네일만 봐도 이건 사기가 보여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